안녕하십니까,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배승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님들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 미국 대학 도서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이미 잘하고 계시는 일들은 빼고 아마 미국에서 좀 특이하게 하고 있는 서너 가지 사례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도서관의 그 수서 업무, 아큐지션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수서 업무와 대출 반납, 상호 대처, 지정 도서 같은 이제 액세스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그 두 부서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프린스턴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는 뭐 한국에도 제법 알려져 있는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이제 하나이고, 미국이 탄생한 1776년보다 앞서서 대학이 개교가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10개 정도 대학이 이제 그 미국보다 더 오래된 대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한국으로 치면 영조 22년에 대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개교 당시 초기에 이제 그 학교 본관 건물이고, 아래에는 역시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서 현재 2020년 현재 보이는 건물이 똑같이 이제 그때와 그죠? 그림하고 사진이 비슷하죠. 같은 건물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학생 수는 8,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큰 하버드나 예일 같은 대학에 비하면 숫자는 상당히 적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교수 직원과 일반 직원을 합한 숫자가 역시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한 사람당 직원이 한 사람 꼴인 셈이죠.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진과 학생의 비율은 1.5 정도로 해서 90% 이상의 수업들이 대부분 10명 이상의 아주 작은 세미나 형식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부 1학년 때부터 뭐 노벨상 받은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10명 정도 방에 앉아서 수업을 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이죠, 프린스턴에서는. 등록금이 싼 편은 아닙니다만은 학생들의 상당수가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학생의 그 가정 형편이 예를 들어서 1년 수입이 6만 5천 불 이하인 경우에는 수업료를 비롯한 기숙사비까지 전액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의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되는 이제 장학금들이 있죠. 그리고 학교의 적립 기금이 266억 달러입니다. 266억 달러가 한국어로 환산을 하면 3조 정도가 되는데, 기금이 3조니까 많죠. 예,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만 1년에 한 5억 달러, 5억에서 6억 달러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덕분에 도서관도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또 이번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학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는 뭐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지원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스톤 도서관은 프린스턴 대학의 이제 중앙도서관 격인데, 저희들이 도서관 분관이 7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이제 파이어스톤 도서관입니다. 1949년에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파이어스톤이라는 이름은 이제 도서관을 지을 때 돈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하비 파이어스톤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파이어스톤이라고 이제 도서관 이름을 붙였죠. 아마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은 그 타이어 회사 있죠. 파이어스톤 타이어. 바로 그 회사의 이름, 그 회사의 설립자가 바로 파이어스톤, 우리 도서관에 이제 지원을 했던 같은 사람입니다. 뭐 책도 책이고 자료들도 많은데, 특히 이제 귀중본으로서 이제 구텐버그 성경도 소장을 하고 있고요. 섹스피어 초판본, 퍼스트 폴리오라고 하는 초판본 같은 경우도 3부 정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투어를 할 때면 농담 삼아 이제 대출용 한 부, 보존용 한 부, 뭐 그냥 또 다른 한 부 이렇게 있다고 농담을 하는데, 이제 그런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런 귀중본, 뭐 필사본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음대에 있는 학생들이 베토벤의 소나타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도서관의 귀중본실에 와서 베토벤이 직접 손으로 쓴 악보를 그 자리에서 보면서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혜택을 받으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아마 미국에서도 드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뭐 50명이 넘는 주제 전문 사서가 있고 그중에는 이제 한국학 담당하고 있는 이영배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전체 직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그 프린스턴 대학 그 캠퍼스에서 한 10분 정도 차로 떨어진 곳에 있는 관외 수장고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관외에 이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프린스턴 대학, 콜롬비아 대학, 뉴욕 공공대학, 뉴욕 공공도서관 세 연구 도서관의 책들을 이제 거기에 보관하고 필요하면은 이용자들이 신청을 하면은 이제 꺼내 와서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지난 3월에 이제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 미국과 한국이 같은 날짜에 첫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제 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11월 7일이 그날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이 되었던 날인데 그날 한국에서 발생한 환자 수가 71명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12만 명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몇 배인지 계산조차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고 현재도 뭐 좀 뚜렷하게 나아지는 그 것도 안 보이고 해서 걱정입니다. 특히 이제 그 방역 관련 조치들 마스크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치 쟁점화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혼란스럽죠.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어쨌든 뭐 큰 이견 없이 비슷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린스턴 대학을 보면은 3월 16일에 도서관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도서관에 출입을 할 수 없었고요. 그때 도서관에서 이제 이용자들에게 보냈던 메시지는 도서관이 닫은 게 아니고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가서 일을 계속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지나서 6월 8일경에 도서관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용자들에게 오픈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일부 직원들 그러니까 또 학교의 정책도 최대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정상적인 업무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집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필수적인 이제 그 북 픽업 책 이렇게 이용자 신청을 하면은 신청에 맞춰서 이용자가 도서관 입구에서 책을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책 내용을 스캐닝해서 이제 파일로 제공하는 디지털리제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야 되고 한 일이니까 그런 핵심적인 서비스를 할 인력들만 이제 도서관에 오게 해서 6월 달부터 이제 도서관을 부분적으로 이제 업무를 다시 시작을 했고 8월 달에 좌석 예약제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용자들도 24시간 전에 좌석을 예약을 해서 도서관에 와서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실물 그러니까 책을 이제 서로 상호 대차할 수 있는 아이비리그 내에서 상호 대차하는 바로 제작하는 시스템이 재가동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는 올 가을 학기에 이제 학부 수업은 전부 온라인으로 하고요. 원래 이제 학생들이 프린스턴 대학 학부 학생들은 거의 100%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제 학기를 보내는데 가을 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도 학교에 이제 아무도 학교에 없었습니다. 학부 학생들은 대학원생들만 이제 학교의 캠퍼스에 있으면서 거기 역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가 아주 조용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대해서는 이제 곧 12월 달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두고 봐야겠죠.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도서관들에서 시작한 서비스들 가운데 특이할 만한 게 그 전자화된 자료들을 최대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새로운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티 트러스트 ETAS라고 발음을 하는데 Emergency Temporary Access Service 번역을 하자면은 뭐 긴급 임시 접근 서비스 정도 되나요? 그게 아마 대표적인 걸 겁니다. 하티 트러스트가 한국에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티 트러스트는 지난 2008년에 구글 북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그 구글에 책을 제공해 줬던 도서관들은
그 책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구글에서 스캐닝한 파일을 한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들이 받은 그 전자화된 책 파일들을 그냥 뭐 두지 않고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 자료들을 전자 자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 메타데이터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 자료들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서 제공하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컨소시엄이 설립이 됐고, 그 이후에 구글 북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는 뭐 해당 도서관에 따라서 계속되는 곳도 있고 끝난 곳도 있고 그런데, 끝난 곳에서는 또 다른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료들을 또 하트에 보내서 저장을 하게 하고, 이게 하트의 로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트라는 말이 인도 말로 코끼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막 크고 이제 뭐 그렇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코끼리가 그 처녀,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억을 하는 동물이래요. 코끼리가 모든 걸 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전자자료들을 더 철저하게 보존을 한다는 아마 그런 의미로 하티라는 이름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에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특히 학생들 가운데 그런 장애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하티에서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료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1,700만 권의 디지털 자료들 하나의 텍스트 베이스화해서 뭐 빅데이터 연구 방식으로 이제 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다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는 한국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들 가운데 저작권이 해소된 자료들은 해외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전자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문을 닫고 이용자들이 인쇄 자료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전자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하티 이타스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하티에는 하티 멤버들은 하티에 그 자기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체 자료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티에서는 그 목록을 바탕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1,700만 권 자료 중에서 예를 들면 프린스턴에서 소장하고 있는, 프린스턴에서 실제 그 프린트 자료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검토를 해서 프린스턴 이용자가 하티 이타스 서비스에 로그인을 해 들어가면은 프린스턴에서 프린트 자료로 갖고 있는 자료들은 하티에도 만약 그게 있다면은 전자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 책이 4권 정도 검색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하고 제일 아래에는 그 빨간색으로 Limited Search Only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이 경우는 하티에는 디지털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은 프린스턴에서는 프린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검색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그 검색 결과조차도 예를 들어 제가 거기 가서 코리안 히스토리 책에 뭐 코리안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가 검색하는 단어가 나오는 페이지만 나오게 됩니다. 페이지 번호만. 그게 이제 리미티드 서치 온리고, 그 밑에 템포러리 액세스라고 된 거는 그 책은 프린스턴에서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그 버튼을 누르면은 책의 풀 텍스트를 하티 웹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전자책 한 권을 프린트 책 한 권하고 동일시해서 취급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전자책은 이용자가 한 이용자가 전자책 한 권을 이용하고 있으면은 프린스턴 대학의 누구도 그 책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숫자는 프린스턴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쇄, 그러니까 프린트 책의 숫자와 동일한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서관에 책이 한 권 있고 한 이용자가 그 책을 대출해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전자자료도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프린스턴에 복본이 있다면 2권 혹은 3권 복본이 있다면 2명 혹은 3명이 동시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책을 전자적으로 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그 오렌지색 화면에 3시 36분까지 내가 이제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분 동안 대출을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60분 동안 읽고 다른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연장을 할 수 있고요. 만일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가 이 책을 보고 싶어서 접근을 하려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현재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60분 후에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예약을 해라.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예약을 하게 되면 책을 보고 있는 저는 60분이 되면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만일 이 책을 화면에 있는 것처럼 리턴 얼리 해서 일찍 반납을 하면은 그 다음 이용자가 또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은 온라인으로 그냥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읽을 수만 있지 뭐 프린트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전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과에 따라서 이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데 뭐 사학과나 인문계통에서는 이거 1시간 내내 1시간 동안 그 온라인으로 전자 텍스트 읽고 있으면 정말 두통이 온다. 그래서 쓸 수 없다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데서는 몇 가지 그냥 중요한 사항만 확인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하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키워드 찾아서 바로 그 페이지 가서 내용만 확인하고 나오면 되니까 해서 뭐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도서관 책 자체를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있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티의 자료들과 그 우리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매치하는 기준이 ISBN이 아니고 OCLC 번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관하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 중에는 뭐 19세기 초반, 20세기 초반 뭐 ISBN이 없는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OCLC 번호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OCLC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같은 책이라도 여러 개 OCLC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비록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도 책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티에서 이 서비스를 하게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 할까요? 법적인 해석의 근거에 중요한 점 하나가 바로 이제 컨트롤드 디지털 랜딩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 벌써 한두 해 전부터 미국 연구 도서관들 사이에서 이 CDL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실제로 그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해서 이제 하티 이타스 서비스가 그 예의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은 도서관에서 현물을 소장을 하고 있으면은 그 현물에 대해서는 이제 도서관이 미국에서는 first sale doctrine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책을 디지털화해서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적절한 제한 조치와 함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뭐 그 페어 유즈에 해당이 되고 또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면서 밀어붙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러니까 전자책을 인쇄 자료처럼 대출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아까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한 사람이 전자 자료를 이용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이용을 할 수 없고 이 CDL 같은 경우는 거기서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서관에서 책 전체를 디지털화해서 이 CDL을 통해서 제공을 하면은 그 원본 책, 프린트한 책은 도서관에서 특별한 공간에 누구도 그러니까 그 책을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컨트롤드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전자화된 책만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프린트 책은 따로 이제 뭐 창고에 넣든지 금고에 넣든지 해서 이용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어쨌든 도서관에서 구입한 한 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고 한 사람 이상 이용자는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여전히 자기들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도서관들에 따라서 이제 이 CDL을 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서관들이 많은데 저희 프린스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티 이타스 서비스를 통해서 한 200만 권 정도의 자료가 이제 프린스턴에서 소장하고 있는 700만 권 중에서 200만 권 정도를 이제 하티 이타스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 자료 중에서도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들이 많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이용자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자료 전체를 스캐닝해서 프린스턴에서 자체 개발한 CDL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현물 프린트 카피는 저희들이 따로 이제 보관을 하고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보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용 지정 도서 같은 데서 서비스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CDL 플랫폼인데 이 화면은 도서관 목록 화면입니다. 목록 화면에서 CDL로 제공이 가능한 책은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 링크가 있고 그 링크를 누르면은 화면의 하단에 이제 처음에는 로그인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학생 그러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면은 그 책 내용을 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이제 스캐닝한 화면들이 보이죠. 하드히타스와 마찬가지로 이 책도 온라인으로 읽기만 하지 전혀 뭐 프린터나 다운로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게 가능하고 또 이 한 사람 책 그 프린트 카피를 소장하고 있는 숫자에 따라서 동시 접속수가 정해지고요. 그래서 지정도서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이 복본을 이제 구입을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복본 숫자에 따라서 5명, 6명 혹은 10명까지도 책을 동시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실제 현물들은 저희들이 따로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에 저장을 하는 거죠.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렇게 하드 이타스도 그렇고 CDL도 그렇고 만일 그 전자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료 가운데 이용자가 흔히 말하는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10% 이내의 범위의 페이지를 따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 거기서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추출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PDF 파일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서비스를 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이용자 신청이 오면 전자책이 있으면 무조건 전자책을 구입을 합니다. 그걸 원칙으로 하고 이 CDL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시장에 전자책이 있는 건 우리가 구입을 했다. 근데 전자책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직접 스캐닝을 제공을 했다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도서관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 OCLC와 몇 군데에서 같이 했던 작업이 바로 Reopening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 REARMS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도서관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죠. 예를 들면 하드커버 책이나 소프트커버 이런 표면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 생존하는지 실제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1차 실험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하드커버, 소프트커버 그리고 DVD 폼 표면에 얼마나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을 하는지 테스트를 했고 현재 6차 실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에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이제 물건들이 다 검사 대상이 됐죠. 그래서 72시간까지 생존을 하더라는 보고가 있었고 실험 결과가 있었고 이제 도서관에서는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내놓은 결과에 따라서 도서관의 정책을 정합니다. 그래서 뭐 주위에 알아보니까 24시간부터 72시간까지 책을 격리를 한 후에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반납을 하면은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24시간은 아무도 손대지 않고 이제 한 곳에 두었다가 24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부터 이제 다시 반납 처리라든가 다른 절차를 하는 게 이제 프린스턴의 경우이고요. 또 72시간까지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웹페이지를 살펴보시면 각종 실험 결과가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한 가지 이 서비스는 제가 몇몇 동료들하고 시작을 했던 것인데 RSCBD에서 Resource Sharing in the Times of COVID. 그 이름의 시작은 그 마르케스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죠. Love in the Times of Cholera라고 해서 콜레라 기간 동안의 사랑 뭐 그런 데서 이제 따와가지고 그 코비드 기간 동안의 상호 대차 서비스. 그래서 이게 국제 상호 대차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는 RSCBD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이걸 보더니만은 RSCBD가 received, 그러니까 받았다, received로 통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received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그래서 이 received 페이지에서는 처음 시작은 이제 3월달 이탈리아가 그때 참 많이 고생을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나라 전체가 이제 닫혀 있을 때 어떻게 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 나라 내부의
상호 대체 시스템을 도울 길이 없을까 해서 아주 간단한 온라인 리퀘스트 폼을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전 세계 이제 자원봉사 도서관에서 제공을 해주는 걸로. 그리고 이제 다들 또 도서관 문이 닫혀 있으니까 실제 현물을 스캐닝하는 것보다는 전자 자료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4월 중순에 첫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11월까지 한 10,000건 정도가 자료가 전 세계에서 신청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서 한 60% 정도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 정도 자원봉사사가 있는데 저도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나서 놀랐던 게 예를 들면은 뭐 영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신청한 자료를 터키에서 제공을 한다거나 뭐 스페인에서 제공을 한다거나 그래서 전 세계의 도서관들이 이 연락망을 이 망을 통해서 서로 그 관계를 맺게 된 거죠. 한국에서도 이제 제가 보니까 한국의 몇몇 대학 도서관에서 자료를 신청해 주셨고 또 자료가 제공된 것도 보았습니다. 지금도 필요하시면은 한국의 대학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scbd.org 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보시는 웹페이지가 바로 보이고 거기서 이제 첫 그 스크린은 오픈 액세스로 가능한 자료들을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자료가 오픈 액세스로 가능한지 먼저 한번 거기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 오픈 액세스로 제공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걸 시작하면서 3월달, 4월달 무렵에 한국의 도서관들이 그나마 그래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직원분들이 도서관 안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미국에서 필요한 자료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그 전자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고 반드시 스캐닝을 해야 되는 자료들 그 중에는 한국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도 있고요. 그래서 캐리스에 있는 분들하고 혹시 그런 자료들을 신청건들을 모아서 한국에 있는 도서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외에 제공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코비드라고 K를 써서 Korean Virtual Information Delivery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을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한국의 저작권법이 그 이용자들에게 전자적으로 자료를 배달하는 건 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해외에 나오면은 거의 지켜지기가 힘듭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뭐 거의 20년 전부터 전자배달은 이미 일상적인 서비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뭐 그냥 얘기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다가 더 이상 진행되지는 못했었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 필요하시면은 여기 RSCBD에 오셔서 자료를 신청하시면은 적어도 60%, 70% 정도는 최근에는 아마 제공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 도서관에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전자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빨리 받으실 수 있죠. 그 외에 이제 차이점 몇 가지 달라진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자료 대출 반납인데 이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일단 대출 기간은 자동 연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달쯤 졸업생들이 생기고 졸업생들이 책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는 졸업생들한테 그 도서 반납용 우편 레이블을 발송을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도서관에 도서를 반납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부터 시작했으니 도서관 입구에서 픽업만 가능하도록 지금 보시는 게 저희 도서관 입구 현관인데 여기에 이제 이용자들이 신청한 도서들을 쭉 저렇게 놔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름별로 이제 A에서 G까지 해서 쭉 해놓고 이용자들은 오면은 도서관 밖에서 자기 이름 나 누구다 얘기를 하면은 도서관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 사람 책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이제 픽업할 수 있도록 그냥 바로 전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도서관들, 미국의 대학 도서관들 가운데는 이용자들에게 직접 책을 우편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일단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펜실바니아 대학,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바니아 대학은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이제 비행기로도 4시간 걸리는 거리니까요. 거기까지 책을 이제 배달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외에 있는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에 오지 못하고 해외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책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는 대학들도 있고
운송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굳이 뭐 우리가 운송비 들여서 보낼 게 아니라 차라리 이제 적당한 가격에 헌책이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헌책 구입에다가 그 헌책 중고상이 바로 학생들에게 책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용을 마치고 도서관에 반납을 하면은 그때 이제 목록 정리하고 다른 것도 하자 해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디지티제이션, 그러니까 디지털화해서 하는 스캔 앤 딜리버 서비스도 훨씬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뭐 10%에서 12%, 10%에서 15% 정도만 스캐닝을 했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양을 상황이다 보니까 스캐닝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3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가지 뭐 겪으면서 특히 이제 몇 가지 저희들이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여전히 도서관의 자료를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리고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아주 조급해지고 막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직원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이용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도서관 내부에서의 정보 공유, 이런 공유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같은 저희들 도서관에는 도서관 홍보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사서는 아닌데 홍보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직원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검토를 하고 이 메시지를 혹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최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제때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핵심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 핵심 업무에 대해서 핵심 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원래 기존에 하지 않던 업무를 그 핵심 업무를 하도록 재배치를 하기도 하고, 물론 이건 프린스턴 대학에서 일이긴 합니다만은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 오질 않으니까 기숙사 식당이나 기숙사 관리하는 그 많은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뭐 이 사람들을 뭐 잘라내거나 레이오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이제 학교 내에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들,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곳에 재배치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 부서에만 하더라도 6명 정도 이제 그 기숙사 식당에 있던 직원들이 와서 책 스캐닝하고 하는 작업들을 돕고 있죠. 이용자들 요구가 늘었는데 그만큼 또 인력이 늘었다 보니까 훨씬 더 저희들로서는 편안하다면 거짓말이고요.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는데 몇 가지 고민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전자 텍스트도 이제 그뭐 이파스나 CDL을 통해서 제공을 했는데 그 서비스를 과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중단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용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도서관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자책을 이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뭐 그리 나쁘지 않네. 계속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과연 이 코로나 상황 이용자들의 어떤 정보 검색하고 정보 이용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전자책을 워낙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전자책 구입 액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느끼는 게 전자책 가격도 서서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술 도서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뭐 프린트에 비해서 1.5배에서 1.6배 정도 비싼 게 그동안 있어 왔던 일인데, 경우에 따라서 특히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가격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프린스턴에서조차도 제 책은 너무 비싸서 우리는 못 산다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용자 요구가 만일 전자책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늘어나고 그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도서관으로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이 코로나가 아니라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전염병이 나왔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이제 대비를, 그래도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아마 대처하기가 좀 더 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진부한 얘기 같습니다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독일 도서관계에서
4월 달, 5월 달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그 독일도 한국처럼 이용자들에게 전자적으로 자료를 제공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근데 저작권법하고는 이제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고 또 당시 상황이 상황인 만큼 도서관계에서 그 이용자들에게 전자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독일 동료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후에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올 수가 없고 또 학교에도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서관에서는 우편 혹은 뭐 종이 프린트된 자료들만 제공을 할 수 있다면은 뭐 당장 이용자들 편의라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서관이 점점 더 서비스가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그렇다고 또 저작권법을 위반해 가면서 자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런 상황들을 계기로 좀 더 큰 넓은 범위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 도서관 서비스와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도서관 서비스가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의 어떤 저작권법 개선이라든가 절차 개선 부분들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이, 아유, 그걸 벌써 36분이네요. 그죠? 일단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이트의 주소가 있습니다. 보시고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또 슬라이드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꺼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